네, 이제 처분의 하자 논의를 이제 전제가 뭐냐면 처분이 일단 존재를 해야 되겠죠. 존재 여부. 존재 여부, 그다음에 존재 여부, 효력 유무, 그다음에 위법 여부죠. 이렇게 갑니다. 이 3단계입니다. 처분이 존재하냐, 부존재하냐. 존재하면은 자, 유효냐, 무효냐. 그다음에 유효라면 자,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법이 곧 완벽한 유효는 아니죠. 그러니까 적법은 유효에서 위적법이 갈린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거 유일하죠. 처분에서만 이게 유일하죠. 위법 유효가 처분에만 있죠. 이걸 이제 공정력이라는데 위법하면 다 무효예요, 원래. 위법이면 원래 무효인데 이렇게 이제 공정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즉 행정기본법 제15조 행정기본법 15조에 공정력이 들어 있습니다. 공정력이 저기 학설이 아니에요. 공정력은 15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기 나왔죠. 자, 법무부 장관의 2006년 2월 1일자 입국 금지 결정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시오. 자,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 요건은요, 24조입니다.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24조를 말해요. 24조. 전화로 했죠. 전화로. 근데 문서를 교부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는요, 딱 앞에만 보면 돼요.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앞에 문장. 자, 판례에 의하면요, 처분은 일반적으로요, 처분이 주, 내, 절, 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자, 외부에 표시된 경우, 외부 표시가 바로 아까 얘기했었죠. 문서의 원칙이 문서인데 행정절차법 24조에 하면 예외적으로 전화, 구두,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데 원칙이 문서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해요. 예외적인 경우 하더라도 문서는 그 예외적인 경우일지라도 바로 문서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문서가 처음부터 나가는 거냐 아니면 먼저 말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서를 이제 주는 거냐 이 차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문서는 꼭 필요해요. 자, 그래서 그때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든 전화로 하든 아니면 이메일로 하든 그 다음에 그 네이버라든가 이런 전자문서로 하든 아니면 진짜 처분 문서로 하든 전부 다 처분의 존재가 인정이 돼요. 처분의 존재가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24조에 하면 반드시 문서를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서를 안 주면 24조 위반이 되는 거예요. 존재는 하는데. 자, 법무부 장관의 2006년 2월 1일자 입국 금지 결정 관련해서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권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2006년 2월 1일자 입국 금지 결정이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게 뭐냐 그랬더니 자,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 요거를 표시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처분이 성립하고 그렇다면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이 공식적인 방법이 문서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원칙이 이게 문서예요. 원칙이 문서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말로 구두 전화 그 다음에 뭐 옛날로 얘기하면 전신이죠. 전화 전기 전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자 A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요 출입국 관리법에 있습니다. 11조 1항 또는 3호 4호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법 시행령 이거 합쳐서 법령이라죠. 이 법령에 따라 결정한 것은 맞아요.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행정청인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 행정의사인 입국 금지 결정이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기 전에는 처분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취소 처리해요. 이거 자유롭게 취소 처리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유롭게라는 말은 사유가 불문한다. 사유를 불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한다는 얘기 뭐예요? 원시적 하자 없어도 취소, 소급 무효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법정의 철회 사유가 없음에도 장례적으로 폐지시켜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자유롭게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자유롭게 못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일단은 외부에 표시되잖아요.
무조건 사유가 있어야 돼요. 취소 처리하려면 무조건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사유 있으면은 할 수 있다예요.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 처리 못해 그런 뜻은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이 법무장관이 법령에 따라 입국 금지 결정을 하고 그다음 뭐 했냐면 단지 그 정보를 내부 전산망인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나와요. 내부. 자, 이 외부에 표시돼야 되는데 내부에 입력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내부 전산망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은요. 자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요 판례 안에 판례 요거 판례를 그대로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한 것은 아니다 이건 아니므로 아니니까 거꾸로 가면 돼요.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죠? 외부에 표시한 게 아니라서 아직 처분으로 즉 공정력이 있는 처분으로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무장관의 2000년 2월 1일자 입국 금지 결정은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문 해결 법무장관의 2000년 2월 1일자 입국 금지 결정은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렇게 쓰는데 이거 점수 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점수를 못 얻는 경우가 있죠. 이거 이제 머릿속에 잘못 이제 이해를 해버리면 자, 됐죠? 자,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존부를 이제 지났어요. 존부에서 처분이 존재한다. 존재한다면 이제는 하자로 오는 거예요. 주체의 하자. 자, 개별법상의 처분 권한이 없는 경우에 여기는 개별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의 효력 유무는 이렇게 나왔죠. 허가의 효력 유무예요. 효력 유무. 그러면 당연히 존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예요? 유무요, 무효, 유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의 이법성이 만약에 이법이다 그럼 이법 유효고 적법이다 그럼 적법 유효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풀어달라는 거죠. 어쨌든 유효입니다. 처분 취소를 하기 전까지 유효죠. 그러니까 효력 유무에서 효력 유무는 이 이법인데 유효야. 그때 뭐예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자 바로 앞에 봤더니 자, 이 사건 건물 부지는 안양사에 대한 현상 변경 등 허용 기준 4구역에 해당한다. 여기 4구역. 그럼 허용 기준 4구역을 이제 보면 되겠죠. 밑에 여기 안 써져 있네. 이거 있는데 있어요. 이거 2015년 걸 보면. 그다음에 동안구청장이 안양시장으로부터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에 관한 사무를 자 내부 임받았습니다. 근데 자신의 명의로 했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거 무효죠. 가백에 위 허가를 하였고 A 아파트 입주자는 이에 대해서 항구성을 제기한다는 가정하에 아래 정책 검토하죠. 근데 또 아파트 입주자들이 원고 적격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못 쓰게 해놨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의 효력 유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효냐 그 다음에 무효냐 이 상황입니다. 허가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첫째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위법한지 문제다. 첫 번째는 위법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위법성의 정도가 문제되죠. 정도가 취소 사유인지 당연 무효인지 문제된다. 이제 취소에는요. 자, 이것도 조금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취소에는 사유란 말을 붙이거든요. 근데 무효에는요 사유란 말 안 붙여요. 왜 그러냐? 이 무효 사유를 이제 그냥 거침없이 쓰는 교재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거 붙이면 안 되죠. 자, 취소 사유가 있으면은 취소를 통하여 소급 무효로 넘어갑니다. 근데 무효 사유가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효력 부인이라는 이런 동적인 다이내믹한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무효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유란 말을 넣고요. 왜냐하면 다시 취소라는 처분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런데 당연 무효는 무효라는 무슨 처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당연 무효 이러면 되지. 거기다 무효 사유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효 사유는 무효가 아닙니다. 무효 사유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취소 사유는 이거는 아직은 먼저 유효하다 그런 의미고 당연 이거는 무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가 위법하냐? 자,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권한의 주체는 안양시장이죠. 근데 그 권한을 동안구청장이 내부 임의했잖아요.
그러면 권한법정주의란 말이 나오는데요. 권한법정주의 원칙상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권한의 주체는 여전히 안양시장이죠. 안양시장이죠. 그러니까 동안구청장이 이제 오바를 한 거죠. 자기한테 권한이 있다고. 이 동안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가백에 행한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는 처분의 주체하자에 해당하죠.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는 위법해요. 주체하자인데 위법해요. 근데 이거 우리 뻔히 알아요. 당연 무효임을. 그런데 이게 다음번에 나와서 그걸 이제 앞에다가 안 쓴 거예요. 당연 무효가 아니라 안 쓴 거예요. 그럼 그 위법성의 정도가 치료사인지 당연 무효인지 여부. 자, 하자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거다. 법규의 중요한 부분, 또 이게 뭐냐? 적법 요건과 동의어예요. 내용상 하자에 내용상 위법에 있어서 적법 요건과 동의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 이 객관적 명백은요, 이건 법정주의입니다. 법정주의. 법정주의가 지배하는 것이에요. 이르적 이 말이 객관적 명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는 경우 동안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가백에 행한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는 자, 처분의 근거 규정 위반이죠. 근거 규정 위반이므로 중대한 법규 위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권한 그죠? 그 조직 권한 법정주의 위반이에요. 조직 권한 법정주의 원칙 위반이에요. 그러면 권한 법정주의 이 법정을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명백한 법규 위반이 돼요. 이 법정을 위반하면 명백한 법규 위반이 돼요. 해석이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 위법성의 정도는 당연 무효이다. 판례도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처분은 당연 무효를 본다. 설문 해결. 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효력은 당연 무효이다. 예, 이게 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예요. 기관 이임 사무인데, 조례가 갑자기 오지랖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권한 이임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러면은 이제 위법하죠, 당연히.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만 봅니다. 종로구청장의 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병에게 한 등록 취소 처분은 유효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종로구청장의 조사 거부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자, 그 종로구청장이 자, 받은 권한에 기하여 서류를 조사했어요. 자, 이거 뭐냐면 이걸 권력적 사실행위라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개인의 재산에 대한 거죠. 재산. 장부 서류는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병이 이를 거부하자 자, 등록 취소에 관할 행정청인 A특별시장은 자, 종로구청장이 아니고 A특별시장은 2018년 1월 도시정보법 제13조 제1호 1항 제4호에 따라 병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을 취소해버렸다. 등록. 그러면 그럼 등록을 취소했는데 요거 종로구청장의 조사를 거부했잖아요. 지금 이거 거부했잖아요. 이 조사 거부했다는 이유로 병에게 한 등록 취소 처분은 유효하냐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종로구청장의 조사 거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쵸? 왜냐면 여기 서울특별시장은 어차피 자신한테 권한이 있으니까요. 종로구청장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종로구청장의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병에게 한 등록 취소 처분은 유효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효한가와 관련하여 첫째, 서울특별시장은 종로구청장에게 조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위임의 문제예요. 조사 권한임. 두 번째는 종로구청장에게 조사 권한에 자 재임 있잖아요. 재임을 자 조례에 의해 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뭐냐면 장관 있잖아요. 장관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그러니까 그랬더니 서울특별시장이 자기가 이 위임이란 건 심부름이거든요. 심부름 시키니까 자기 귀찮다면서 그 위임을 재위임합니다. 누구한테? 종로구청장에게요. 종로구청장에게 재임을 해버려요. 지금 재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 장관이 위임을 했잖아요. 법률의 규정이 있겠죠. 근데 요 재임이 있죠. 재임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재임을 하는 게 가능하냐. 아니 국가가 서울시장한테 네가 해 그랬더니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야야야 네가 이러면서 재임을 했단 말이야 이거. 그럼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 보기에는 시장이 서울시장에 있으면 딱일 것 같은데 안 하고 자꾸 밑에 살필 구청장한테 미루는 거예요. 그럼 그런 위임이라는 게 가능하냐? 첫 번째가 그러니까 내용이에요. 그 위임, 재임이라는 게 가능하냐? 두 번째는 요 재임을 그 형식을 있잖아요. 법에서 뭐라고 형식을 했냐면 여기에 재임 얘기 나왔잖아요. 재임을 할 때에는 여기 보면 자 시장 등은 구청장은 자 수임사무 일부를 그 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자 어떤 형식으로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 규칙 형식으로 지금 뭐요? 다시 임할 수 있다예요.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규칙 안에 조례가 없는 건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례는 없어요, 당연히. 자,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그러면 그 위임이나 재임이 그 처분 권한이 들어 있는 위임하고자 하는 처분 권한이 있는 그 조항 안에 있냐? 재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냐 했더니 없어요. 그래서 정부조직법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있죠. 요거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이 정부조직법 제6조 1항의 기한 거기에 기초한 이 규칙 제4조의 제2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요. 일단 근거 규정이라고 봐보세요. 판례가 이거를 근거 규정이라고 봐버리고 시도지사는 그 재임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이제 그래서 일반적 규정에 따라서 위임받은 즉 심부름시킨 이 처분 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재임할 수 있다. 자기한테 심부름 시켰는데 밑에 애한테 또 넘긴 거예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지금요. 그럼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행정권한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종로구청장에게 조사 권한을 재임할 수 있다. 지금 재임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목차 넘어가서 종로구청장에게 조사 권한의 재임을 서울특별시 권한이임 조례에 의해 할 수 있는지 문제되죠. 지금 권한이임 조례에 의해서 지금 넘어갔다고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의회가 숟가락 얹었어요. 지금 여기에 조사 권한 설정에. 자, 그래서 문제의 소재 지방자치법 22조가 아니죠. 이제는 28조. 여기 22조가 아니고 28조쯤 될 거예요. 자, 이제는 바뀌었어요. 조문이. 기관 이임 사무는요. 조례 제정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은 자,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관 이임 사무는 거기 그 지방자치법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기관 이임 사무도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못 정해요. 근데 그렇게 특별하다고 보이는 사정이 없어요. 그다음 종로구청장에게 조사 권한의 재임을 서울특별시 권한 위임 조례에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자, 위임 조례에서 할 수 있는데 아까 봤죠. 아까 장의 승인 규칙에 의해서 한다. 그래서 종로구청장의 조사가 단체 임사무인지 기관 임사무인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기관 임사무인지 이거는 이미 아시죠, 이건요. 그래서 개별 법률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각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되고 있는 사무. 대통령, 국무총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사무가 있단 말이죠. 요거는 국가사무예요, 국가사무. 개별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그냥 국가사무예요. 그런데 이 국가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임된 사무는 단체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임된 것은 기관 이임사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도정법 74조에 의하면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자에 대한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하자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사무가 맞죠. 여기 개별법률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의 권한 이렇게 돼서 국가사무가 맞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정법 제8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권한을 위임하므로 이건 기관 임사무가 맞다. 그죠? 누구에게? 서울특별시장에게 줬으니까 기관 임사무가 맞다.
소결,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임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권한은 기관 이임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에 대한 명령 규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 근데. 종로구청장의 조사에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권한 이임 조례는 자 조례 제정에 대한 법령 규정도 없어요. 종로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된 조사 권한의 재임을 서울특별시 권한 이임 조례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위법한 조례의 법적성 효력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서울특별시 권한 이임 조례의 조사 권한에 근거한 자, 근거한 종로구청장의 조사 효력. 판례. 하자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겠으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자,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한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당연 무효는요. 자, 법규의 중요한 부분 위반한 중대한 것. 이걸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장 가면 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단어로 쓰세요. 중대한 법규 위반. 그다음에 여기는 명백한 법규 위반. 이렇게 한 단어로 쓰세요. 그냥 이렇게 중대한 법규 위반 혹은 중대하지 않은 법규 이런 말 없고요. 그냥 중대한 법규 위반이다. 중대한 법규 위반이 아니다.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권한이임조례 조사 권한에 근거한 이 조사는 뭐냐면 중대한 법규 위반이긴 하나 명백한 법규 위반이 아니에요. 자, 그거 이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요 사업부 수업 때는 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종로구청장의 조사는 강제조사죠. 강제조사니까 처분이 맞습니다. 자,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이죠.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이임 없이 권한자에 의하여 행하지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나죠. 요거 외우시면 되겠죠. 자, 무효인 조례 자체가 무효죠. 왜? 이 조례 제정사항이 아닌 걸 지금 제정했기 때문에 무효예요. 아니, 선생님, 유효도 될 수 있잖아요. 유효 절대 안 되죠. 유효는 어느 때만 된다고요? 처분일 때만. 그런데 이 조례는 처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요 조례는 처분이 아니어서 무효이면은 이제 위법하면 조례는 위법하면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처분적 조례는 이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자,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적법한 위임 없이 자,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것도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지 것과 마찬가지로 돼요. 그 하자가 중대하나 자, 헌법 제107조 제1항의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이른바 자, 규칙의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위 처분의 자 여기 이 표현 꼭 나야 돼요. 처분의 이임 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할 수 없다. 처분의 이임 과정의 하자예요. 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권한 이임 조례의 조사 권한에 근거한 종로구청장의 조사 효력은 취소사유입니다. 위법한 집안 취소사유입니다. 그렇다면 요거에 의해서 위법한 조사에 대한 거부를 근거로 한 서울특별시장의 등록 취소 처분의 효력 도정법 사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등록 취소 처분을 하려면 if 제1호 사유가 적법한 조사에 대한 거부해야 된다. 제1호 사유가 적법한 조사에 대한 거부해야 돼요. 적법한 조사에 대한 거부. 적법한 조사에 대한 거부가 맞냐는 거죠. 자, 서울특별시 권한이임 조례의 조사 권한에 근거한 종로구청장의 조사는 위법함으로 그 조사에 대한 거부는 제1호 사유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의 등록 취소 처분은 취소 사유 없는 처분으로 중대한 법규위반이나 명백한 법규위반은 아니어서 취소 사유이다. 이제 위법한 조사에 대한 거부를 근거로 한 서울특별시장의 등록 취소 처분의 효력은 자 취소 효력으로 물어봤으니까 위법하나 유효다. 여기다 막 하자로만 죽어라 쓰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효력으로 물어봤어요. 설문 해결 종로구청장이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병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등록 취소 처분은 직권 취소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육감의 권한을 조례가 아닌 권한임 규칙에 하여 위임한 것은 위법함으로 교육장 비행하는 이사침 취소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침 및 이의 취소에 관한 사무, 이사침하고 그 다음에 취소에 대한 사무의 법적 성질, 그 다음에 이를 토대로 이 법적 성질을 토대로 교육감의 권한을 자, 교육장 B에게 위임하기 위한 규범 형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또 하나는 갑의 주장과 같이 교육장 B에 대한 권한이임이 이제
권한이임이 위법하다면 그렇다면 이사취임 승인 취소 처분의 하자의 법적 효과를 검토해봐라. 이렇게 위법하다면 그때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뭐요? 예, 그 논리, 어떻게 보면은 그 공식에 따라서 푸시면 되겠어요. 공식에 따라 푸시면 됩니다.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저 과거에 봤던 거네. 28조로. 아까 이거 봤던 거구나. 아까 했었죠. 아까 했었던 거 이문. 근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네. 아까 했던 거 아니네. 계속 똑같으니까요. 헷갈려요. 이게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문제의 소재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례가 나왔어요. 조례가. 그럼 조례가 나오면 지방자치법 자 28조입니다. 이제 22조는 바뀌었어요. 과거 법이고요. 이거 법 바꾸기 전에 나온 거거든요. 과거 22조는 이거는 이제 주민소송이죠. 지금은 28조죠. 자, 조례 제정 대상인 그 사무가 뭐냐? 그랬더니 자치사무와 단체임사무다. 자, 기관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예외죠. 그 다음에 기관임사무는 행정권한 임의 이탈에 관한 규정 있잖아요. 제4조에 의해 자 권한 위탁 규정이라고 그래걸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이탈에 관한 규정, 권한 위탁 규정 제4조에 의해 수임사무의 일부를 즉 심부름을 시킨 일을 그 중에 일부를 그 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시장, 군수, 기타 소속기관 장에게 다시 재임할 수 있대요. 이게 이제 법조문이죠. 그럼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 B에게 위임하기 위한 규범 형식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이사취임 승인 및 이의취소에 관한 사무의 법적 성질이 이게 기관 임사무냐 단체 임사무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죠. 기관 임사무면 조례 형식으로 절대 못합니다. 단체 임사무면 조례 형식으로 가능하죠. 문제된다면 그대로 내려보겠습니다. 여부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법령상 지방자치단체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임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은 자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된다.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할 것이지만 그 밖에도 자, 그 사무의 성질이 두 번째 사무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 책임 기속의 주체. 아울러 고려해 판단한다.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개별 법령, 법령의 규정 방식의 개별 법률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는요, 국가사무이고요. 국가사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임된 사무는 단체 임사무가 되죠. 단체 이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시장, 군수구청장은요, 이건 기관이잖아요. 이건 기관 임사무로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놓고 이제 판단합니다. 이제 교육감의 이사취임 승인 및 이의 취소에 관한 사무는 사립학교법 20조 2에 있어요 일단. 그래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에요 이건요. 권한이 아니므로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법 9조 2항 5호 가목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위에 관한 사무가 되죠. 여러분 자치사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뭐 어려운 건 없고 설문 해결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거예요. 설문이. 그럼 자치사무일 때는 법적 효과로 갔을 때는 이제 위법성이 따져지고 그다음에 그 정도가 따져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취소 사유냐 무효냐 이거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규범 형식은 조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문제의 소재 여기서 법적 효과 이 처분의 하자의 법적 효과 관련해서 조례가 아닌 권한이임 규칙의 이임 규정에 근거한 이사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위법하냐 첫 번째. 두 번째,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사유냐, 이제 무효냐, 당연 무효냐, 이걸 이제 따져보자. 이렇게 났죠. 조례가 아닌 권한이임 규칙의 이임 규정에 근거한 이사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자, 조례가 아닌 권한이임 규칙의 이임 규정에 근거한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이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지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위법하다. 그렇다면,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했냐 당연 무효냐 그랬더니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이렇게 하면은 안 이어지니까 그냥 중대한 법규 위반이면서 동시에
중대한 복귀반 동시에 명백한 복귀 위반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이거 당연무효 될 때 이렇게 두 개를 한 단어로 이용하세요. 중대한 복귀 위반 한 단어, 명백한 복귀 위반 한 단어예요. 그래서 중대한 복귀 위반이다, 중대한 복귀 위반이 아니다. 명백한 복귀 위반이다, 명백한 복귀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복귀 위반이면서 명백한 복귀 위반이라면 당연 무효이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취소 사유고. 그래서 설문 해결 봤더니 이제 이 하자의 법적 효과는요, 그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 사유라고 했어요. 앞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꼭 요 취소되기 전까지란 말을 꼭 써야 됩니다. 공정력을 감안한 글이 나와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 한 거니까 그냥 목차만 보면 문제의 소재, 그 다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정부조직법하고 권한 위탁 규정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권한이임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 조례가 이제 튀어나오죠. 갑자기 조례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오고, 다 똑같습니다. 문제의 소재에 위법한 A도 권한이임 조례에 의한 사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냐, 그 위법성의 정도는 어떻게 되냐, 다 똑같이 나와요. 설문 해결은 어떻게 되냐, 다 똑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의 하자. 조금 쉬었다가 테마 하나씩 끊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절차의 하자는 이협사청인데요. 이유 제시하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은,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 제공이에요.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은 항상 함께 갑니다. 이협사 할 때, 이협사청 할 때, 이 청문 있죠, 청문. 이 청문이 의견 제출의 기회 제공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전 통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다른 거. 그래서 좀 기다려보고 좀 이따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공표 이런 거 보고 딱히 이제 그 절차법의 사전통지 대상이죠. 사전통지. 이제 사전통지를 이제 볼 거고, 그 다음에 절차법의 적용 범위가 있으면 고맙고, 없으면은 제가 그 보충자료 드려야 되는데, 절차법 적용 범위가 최근에는 특이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절차법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기록형을 못 내요, 이거. 이거 물어볼 때는 사례형밖에 없어요. 객관식하고. 선택형하고 사례형에서는 이 절차 파트 있죠. 특이입니다. 이 절차 파트가 특이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그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절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